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휴가 간 것도 있고 게을러진 것도 있고 해서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작으로 러시아 경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경제, 우리나라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도 러시아 경제를 알아야 되는 게 이번 인플레이션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이 된 거죠. 지금 유럽이 좀 위태위태한데 이것도 이제 러시아 가스 그리고 이제 원유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전쟁할 능력이 얼마나 있냐, 얘가 경제력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전쟁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죠. 빨리 끝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그리고 유가가 조금 안정에 접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러시아 경제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전쟁을 지속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유럽 너희들 이제 가스 가격 올 겨울에 오를 거 각오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천연가스 석유 이런 거 사주지 않아도 중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무역수지 올라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 무역수지 증가한 것도 사실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일단 보시면은 수출 늘어난 게 맞아요. 일단 단가가 높아졌잖아요.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입도 감소했어요. 이제 수입이 감소하고 이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불황형 흑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하게 불황형 흑자는 아니죠. 수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감소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경우를 이제 불황형 흑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출은 증가했어요. 맞아요. 수출은 증가했는데 수입도 감소했어요. 그 말은 이제 소비라든지 내수 이런 게 박살났다는 겁니다.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수치로만 보기에 이 무역수지 증가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 수입의 60%가 이제 에너지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가스 같은 경우에는 83%,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53%가 어떻죠? 유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 사줘야지 러시아의 어떤 재정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 이렇게 계속 사주지 않으면은 계속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제대로 대우해주냐 그 말인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수출은 많이 하는데 이 수출 단가가 미국 이 WTI, 이제 서부 텍사스 유죠, 이것에 비교해서 가격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팔아야지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국에다 파니까 어떻게 된다? 할인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중국만 좀 어부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래 중국에 계속 팔아서 버틸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문제는 이제 중국의 수입량도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에요. 6월, 7월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감소했어요. 이제 중국 경제도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안 좋고 이래서 중국이 러시아 이 원유를 계속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도 이게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석유를 대책 없이 막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다른 수치를 본다면은 러시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축이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전만큼 위축되지 않았지만 거의 그와 비슷하게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조업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자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조업은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탱크도 만들고 군인들 옷 그리고 생활용품들, 그 밖에 먹는 것들 이런 것들 생산해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소비가 급감하고 있어요.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보다 더 안 팔리고 있죠. 자동차 만드는 곳에서 이제 탱크를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탱크 만들어서 보내느라 자동차를 생산을 못하는 걸 수 있어요.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죠.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더 사람들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조업과 이렇게 소비가 위축된다는 거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보급 능력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는 일반 민간인들 불만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여건이라고 할까요? 상황이 조성되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불만이 있고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 됐어요. 이제 러시아도 민주 국가가 아니니까 그냥 찍어 누를 수는 있겠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렇게 찍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
지금 러시아에서 노동력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이제 이탈을 했는데 이 중에 절반은 고급 인력들, 고학력자들, IT 기술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외국 자본도 많이 이탈을 했죠. 일자리로 치면은 한 500만 개 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사라졌다는 거죠. 전쟁으로. 이제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러시아 경제 성장률 추정치인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계속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상 국가가 아니라서 계속 지속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먼저 무너지는 거는 서방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가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경제 이제 전쟁을 조금 수행하기 어렵다. 이거와 가장 연관될 수 있는 게 유가겠죠. 러시아가 이제 없던 일로 하자, 석유하고 LNG 다시 싸게 줄게 하고 유럽한테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해야 될까요? 무릎 꿇으면 너무 비굴하니까 손을 먼저 내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가가 다시 안정이 되겠죠.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럽 경제라든지 중국 경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굉장히 힘든데 그거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